자, 시작하겠습니다. 연립일차 방정식 풀이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다 구해서 풀었었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해보자. 얘네 두 개 풀이할 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큰 개수를 기준으로 숫자를 1씩 넣어서 이게 맞도록 y 값을 순서상으로 구하자고 했어. 이걸 써볼까? 그럼 3x 플러스 2y는 1, 이게 x, y 하나씩 구해봅니다.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3, x, y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구해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3이 크고 여기 또 2가 더 크네, 절대값이. 그래서 x를 기준으로 1씩 넣어야겠네. 이렇게 하나씩 y를 찾아봤어요. 그럼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2이면 4, 6,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 또 얘도 찾아볼까? 여기는 1이면 마이너스 2죠. 2 플러스 1이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바로 나오네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값이니까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랑 y의 값이 1,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값도 같은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 때 위에 있는 두 식이 등호로 있는데 그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랑 y의 값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 값을 1차 연립방정식의 해로 찾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 연습해왔던 게 이것이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운이 좋아서 뭐 첫 번째 나왔지만 일일이 막 해보면은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에 나오잖아요. 운이 안 좋으면 10번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에 x랑 y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첫째로 이름이 있는데 가감법이라는 방법으로 풀거나 또는 대입법이라는 방법으로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얘기해 보죠. 그럼 같은 문제를 두고 풀어 볼게요. 우선 이름에서 이름이 가감법인데 이건 더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빼기 한다는 뜻이야. 증가할 때 가고 감소할 때의 감인 거야. 그래서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여서 x 하나의 값이나 y 하나의 값을 구하자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말을 해야겠어. 앞에 위에 있는 두 개의 식 있잖아요.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랑 y의 값을 구한다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 x에다가 3을 곱하고 y에다가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곱한 것끼리 서로 더하면은 그 결과로 1이 나오게 하는 x랑 y의 값은 우리가 앞에서 순서상으로 일일이 다 구해봤지만 봐서 알겠듯이 x랑 y 그 특정한 값들만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수히 많더라도 이게 x랑 y 값이 모든 숫자 아무거나 다 와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숫자들만 와야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순서상으로 일일이 다 구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것은 x랑 y의 고유 특정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를 x랑 y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도 두 번째 x랑 y의 관계라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있는 xy 관계를 만족시키고 아래에 있는 xy 관계도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자. 두 개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숫자의 쌍을 찾자. 우리 원래 순서쌍으로 구해진다는 걸 이미 직접 해봐서 알고 있죠. 이런 순서쌍이 특정한 것이 딱 하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1차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 있고, 그러면 한 쌍만 답으로 나오게 돼요. 이걸 이렇게 볼게요. 그냥 3x 더하기 2y는 1 똑같이 써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더하기 하잖아요. 그래서 x끼리 더하기를 하고 y끼리 더하기를 하고 이 등호 나와 있는 결과 숫자끼리 정수끼리 더하기를 하면 뭐 계산은 되겠지.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x랑 y의 관계가 관계가 고유로 하나 있었고, 두 번째 x랑 y의 관계도 고유로 하나 있었는데, 그럼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기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런 관점을 가져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두 개의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식이 된다는 얘기야. 앞에서 관계 1과 관계 2라고 했잖아. 관계 1도 만족시키고 관계 2도 만족시키는 어떤 또 다른 관계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진 거야. 그런데 이걸 바로 본다고 해서 x랑 y 값을 하나씩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걸 또 푼다고 하면은 얘도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순서쌍이 막 나올 것이잖아. 그런데 이걸 하는 김에 여기 있는 걸 x를 아예 없애서 y만 남기거나 y만 남겨서 어떤 숫자로 남기거나, 또는 y를 없애서 x만 남겨서 어떤 숫자로 두게 하면은 우리는 그때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분수로 나오는 답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연습하고 알려주느라 정수가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풀다 보면은 이런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가간법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그리고 그것도 알려줘야겠구나. 자, 볼게요. 이거 둘을 더하면은 둘 다 관계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것도 해볼게. 2x 마이너스 y는 3이라는 것은 두 번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2 곱하기 2x 아니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y는 2 곱하기 3일 겁니다. 자, 이거는 곱하기 2를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곱하기를 해도 원래 있던 2x 마이너스 y는 3이라는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왜? 등식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것을 곱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있던 등식과 같다. 그래서 등식을 같다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 자체는 달라지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잖아. 2를 또 약분해서 없앨 수 있잖아. 그럼 그 전과 같아지잖아. 그러면은 x랑 y의 관계가 이전에 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다만 뭐야? 값이 달라진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 두 번째 관계라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거야.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야. 설령 이게 계산해서 4x-2y 또 6 이렇게 변할지라도 이거는 그 의미적으로 관계 두 번째 관계와 같다는 얘기야. 다시 볼게. 이렇게 얘를 2로 서로 나눠서 없애면요 요것만 남죠. 그런데 그게 두 번째 관계랑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적으로는 관계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곱하기 계산을 다 하면은 모습이 바뀌지 않을 겁니까? 아래처럼.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모습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관계 두 번째 관계가 위에 똑같다는 것, 두 번째 관계로 위에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밑에서 계산한 식도 두 번째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x 더하기 2y는 1이고요. 4x 빼기 2y는 6으로 구했어요. 무엇을? 얘를 이렇게 옮긴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첫 번째 관계고 얘는 두 번째 관계인 거지. 이걸 더하거나 빼기라면 두 개의 관계가 합쳐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x랑 y의 값이 나온다는 거나 관계를 나온다는 얘긴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얘네 둘 더하기 y 2y랑 빼기 2y를 더했을 때 0이 되죠. 이거를 미리 생각하는 거야. 어느 차원에서? 맨 처음 봤을 때의 차원에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걸 곱하건 똑같은 걸 양변에 곱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관계가 xy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관계란 말을 굳이 설명했어. 선생님이 뒤에서까지 계속 x랑 y의 관계다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1차 함수까지 그 얘기는 계속될 거예요. 아무튼 그 관계를 설명한 거고, 그럼 이거 이렇게 x랑 y 값 구할 때는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무지수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2y가 원래 있었어. 그런데 이 2y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이 y 부분을 마이너스 2y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곱하기 2를 왜 해도 되냐고 그 이유를 여태까지 설명한 거야. 관계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개념을 소개하면서 곱하기 2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xy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걸 더하거나 빼기를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해도 얘네들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합쳐지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 이걸 두 개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어떠한 새로운 식이 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해서 실제로 여기는 더하기를 하면요 7x가 되죠. 3x 더하기 4x는 7x. 이 둘은 서로 없어질 거예요. 절대값이 다르고 부호가 반대이니까. 그 숫자끼리 정수끼리 더하면 7이니까 x의 값이 1이죠. x의 값을 1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y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다시 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x를 우리가 구한 1을 넣고 계산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 3x 플러스 2y는 1에다가 다시 x 값에 1을 넣어서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2y는 1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2 되니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또는 밑에 있는 식의 x의 값에다가 1을 넣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의미적으로 두 개의 x랑 y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미지수를 구하는 중이었고 그 중에 하나를
x는 1로 구했던 거니까 위에를 만족하면 밑에도 만족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를 풀려고 했던 의도나 의미는 이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랑 y 값 미지수 두 개였던 거야. 그 중에 하나를 1로 구했던 거야. 자, 다시 여기에서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식을 구했는데 그걸 더하거나 빼기를 해서 구했던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y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y를 구하는데 두 번째 방법 밑에 2x-y는 3으로도 여기에 우리가 구한 1을 넣어서 y 값을 구할 수 있다 했어. 그래서 2-y는 3이고요. 그러면은 2 빼기 3이 y가 되니까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도 y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답으로는 x는 1, y는 마이너스 1로 써줘야 돼. 순서상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1,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야. 자, 볼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더하면요, 그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첫 번째 관계와 두 번째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1과 마이너스 1은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는 식이었는데 여기에도 넣어서도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느낌을 아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얘 5 빼기 1 되니까 4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이렇게 뭔가 더하기 해서 만들어진 이 식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두 만족한다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해볼게. 자, 봐봐. 우리 이미 저기 답을 알고 있잖아. 응? 우리 이걸 답을 x는 1, y는 마이너스 1로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더하기를 해서도 뭐 충족했으면 당연히 빼기를 해서도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여기서 바로 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 빼기 하면은 플러스 얼마죠? 3? y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x 값에다가 무엇을 넣어요? 1을 넣고 y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은 1 빼기 3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 얘도 충족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또 뭐라고 했었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얘도 또 다른 고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관계랑 이 관계가 두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x값, y값 하나씩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앞에서 구했어. 가감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더하거나 빼기 한다고 해도 두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식이 나타난다고 했었어. 관계 1, 관계 두 번째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그래서 실제로 두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숫자를 우리가 어떤 변형된 거에다 넣어보니 그게 진짜 맞더라 하고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2y랑 마이너스 y 절대값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2y로 만들려면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했잖아요. 그러면 6이 되고 여기는 4x가 되면서 얘네들을 더하기 해서 구했었단 말이야. 그 전에 선생님 그럼 y만 없앨 수 있는 건가요? x를 없앨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y를 굳이 선택한 이유를 알려드리죠. 꼭 y를 해야만 해요. 계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첫 번째 있는 식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있는 식에만 곱하기 2를 하였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x를 없애고 싶다 그런다면은 이 두 x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어 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전체에다가 똑같이 무엇을 곱하기 한들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앞에서 봤었어요. 여기에서 원래 있던
이 관계가 여기에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빨간색만 보면은. 그런데 모양이 바뀌어도 이건 이걸로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위에 있는 의미와 밑에 있는 의미는 같은 거야. 생긴 것만 다른 것일 뿐, 덩치만 커진 것일 뿐이야. 그럼 그 원리로 이 다음 거를 가져간다면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에도 어떻게 곱하기를 공평하게 하더라도 원래 있던 x랑 y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x끼리의 개수를 서로 똑같이 만들어서 더하거나 빼기를 하면서 없애야 돼.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해야 돼. 더 자세히 보여줄게요. 3x랑 2x를 똑같게 만들어야 해요. 이게 같아지려면 곱하기 3을 해야지 6x가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똑같으니까 서로 엇갈리게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랑 곱하기 3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 2, 위에 거를 곱하기 2 하면은 6x 더하기 4y는 2고 아래 거를 곱하기 2 하면 6x 마이너스 3y는 9가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지 x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요. 그럼 빼야 되잖아. 6x 빼기 6x 하면 0 돼서 없어지니까 x를 없애기 위함이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전체를 뺀다는 뜻인 거야. 이 전체 괄호로 뺀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4y 빼기 마이너스 3y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y가 나오죠. 그리고 2 빼기 9를 하는 거니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야.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y를 똑같이 구했던 거야, 앞에서. 이렇게 해도 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x를 어떻게 구해요? y에다가 숫자를 넣고 x에다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y에다 넣으면 이 전체가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쵸? 그럼 x값 구할 때 여기에 숫자 1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 3 되잖아. 아니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어.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더하기 3x는 1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3 빼기 2 하면 1 되는 거 되니까 x의 값을 숫자 1로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가감법 얘기는 끝난 거예요. 수치 대입법 얘기를 해보죠. 같은 걸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건 x랑 y의 관계라고 했어. 첫 번째 관계요. 두 번째 관계요. 미지수는 여기서 x랑 y죠. 이 미지수를 줄이도록 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섞는다고 해야 되나? 얘가 방법입니다. 크기. 그걸 해볼게요. 자, 어차피 두 관계를 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섞냐면은 지금 선생님 보기에 유리한 상황은 밑에 있는 걸 섞는 거야. 우리 다항식을 변형하는 것을 그 전 단원에서 하고 왔었어. 뭐냐면은 2x 마이너스 y는 3인데 이것을 y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y가 넘어가고 3이 넘어와서 2x-3이 y랑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야.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럼 이거의 의미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첫 번째 관계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무엇이었죠? 2x, no, 3x 더하기 2y는 1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관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이 자체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두 번째 관계를 첫 번째 관계에다가 투입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섞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두 관계를 섞는다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식을 써 본다면은 y 자리 대신에 2x-3이 온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있는 것은 2를 곱하고 더하기 3x도 하고 는 1 하면은 이 자체는 원래 관계 두 번째 관계였었는데 두 번째 관계 안에 지금 첫 번째 반대로 얘기했네. 두 번째 관계가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관계 안에 두 번째 관계가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표현했어요. 여기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관계가 섞인 거야.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강조하겠어?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두 관계가 합쳐진 거, 섞여진 겁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다시 써보면은 그냥 똑같이 써볼게요. 여기 있던 왼쪽에 있는 식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그저 x에 대한 1차 방정식밖에 되지 않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지. 뭐 그러면 해 구하기 하는 거지. x값 계산하죠. 3x 4x 마이너스 6은 1. 그럼 7x 넘어가면 7 x는 1.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y 값은 어떻게 구하냐? 앞에서 했던 대로 여기다가 1 넣거나 여기다가 1 넣어서 나머지 y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걸 y로 뒀잖아요. 그러면 얘를 y로 두고 풀어도 되지 않나요? 돼요. 그런데 비효율적이잖아. 이거 바꾸려서 y로 바꾸려면은 분수로 나올 거잖아. 그럼 분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라서 밑에 걸 y는으로 하고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야. 만약에 식이 그런 것들이 있어. 뒤에 볼까? 이런 거. 자, 이런 문제라면은 이거는 대입법으로 푸는 거는 적절치가 않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분수로 나올 테니까. 그럼 어떻게? 가감법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y로 혼자 나타나져 있으면은 이거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로 바꿀 수 있으니 거기에 여기다가 이 y에다가 대신 식을 넣어가지고 2x 마이너스 3 다음에 우리가 바꾼 거 3x 마이너스 9 넣고 는 5 써서 얘를 연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가능하고 권장할 만한 거야. 그렇지만 얘는 y를 바꾸려면은 5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y는 마이너스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복잡한 분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되면 더 복잡해지죠. 권장할 만한 계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래도 답은 나와요. 답 나오는 걸 보여줄 거야. 자, 여기서 볼게. 여기서도 한번 봐봐요. 이게 y는으로 이렇게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잖아. 그럼 얘만 넘겨서 y는 2x 마이너스 1로 두면은 y 자리 대신에 여기 자리 대신에
괄호 2x-1을 대입하고 계산하면은 이거는 풀린다는 거야. 2x 앞에 바꾸면 더하기 3하고 원래 y가 와야 되는데 그거 없애고 그거 대신에 2x-1은 5 두면 이거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밖에 안 되니까 앞에처럼 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도 가감법이 좋겠는데. 이거는 대입법이 좋죠. 4y 이거 4 꼭 y만 넣어야 될 필요도 없어. 4y 똑같잖아. 그럼 4y 대신에 여기를 넣는 거야. 그러면은 5x 더하기 원래 4y였는데 4y의 값이 지금 x 더하기 19니까 x 더하기 19를 4y 대신 넣는 거야. 근데 5x 더하기 4y가 원래 25였다며. 그럼 여기다 25를 쓰는 거지. 그럼 이거 6x 더하기 19는 25잖아. 이걸 차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x값 구하라고. 안 알려줘? 잘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래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는 확인을 시켜드릴게. 분수로 바꿔서 푼다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요. x의 값을 구하자면 마이너스 3분의 2y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2x 마이너스 y는 3에서 x값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여기 있는 2y로 대신한 걸 넣을 수 있다고. 그럼 2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y 플러스 3분의 1 넣고 나머지를 다 그대로 쓰면서 y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4y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y. 매우 수고스럽죠.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답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7y 넘기면 3분의 9니까 3분의 7 나오고 y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뭔가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계산을 할 때가 생겨.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그걸 겪을 거야. 그거에 또 좀 익숙해 보자고 이걸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 정도도 엄청 계산이 더러운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이 여러분들을 각오하라고 일부러 복잡하게도 풀어줘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구했잖아요. 그럼 원래 했던 대로 또 마이너스를 위에다가 넣든 아래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x값 나머지 x값을 다로 다시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예지가 나왔는데 하나만. 아까 이거 했었죠. 뭐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재밌었어. 이렇게 4y로 아예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 4y가 똑같네. 이거 알아보시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의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뭐 그냥 기술이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간단한 것도 길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공들여서 드린 설명을 좀 같이 이해해 주시면서 10분 아주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거 계산하고 설명하는데 더 짧게 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혹시 더 알아듣고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있죠. 그런데 좀 그런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방식의 설명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데 약간 뭔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만약에 혹시 그냥 효과가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예 수학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게요. 이건 별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4y 똑같이 있죠.
근데 4y를 뭘로 바꿀 수 있대요? x 플러스 19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럼 얘를 없애고 이 자리에 x 플러스 19를 대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없애고 이걸 넣으면은 같은 4y니까. 그러면은 5x 더하기 x 더하기 19 5x 더하기 x 더하기 19는 25 나오니까 1차 방정식 만들어줘서 x의 값 구하는 거 빨리 되겠죠. 이겁니다. 얘도 대입하면 되겠네. 이 얘 y인데 여기도 똑같이 y 있으니까 이거 없애고 얘 대신 넣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얘도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2x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x 있잖아. 그럼 2x 없애고 대신 y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건 신경 써야 돼. 이 전체를 대신 넣으니까 얘가 없는데 이 전체에 원래 2x가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2x가 없어지고 대신 오는 게 y 플러스니까 괄호를 쳐서 문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3y는 5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고 y 플러스 1 뒤에 플러스 3y는 5를 만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럼 대입법이었네. 그럼 뭐 가간법도 해야지. 여기서 뭐 대입법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간법 안 해봤으니 설명 안 한지 예제 안 푼지 좀 됐으니까 요것도 풀어주자면은 여기 얘네들을 만약에 x끼리 맞추려고 해봐. 이거 xy도 엇갈려 있는 상태네. 여기서 해보자. 얘네 x끼리 맞추려고 해볼게요. 자 봐볼게요. x끼리 맞추려고 한다면은 여기가 x에다가 x를 4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얘만 주면은 이거는 등식 xy 관계가 어그러져 일그러지고 변형되고 바뀌어. 그러니까 원래 뜻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모두 같은 뜻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곱하기 4를 하고 여기도 곱하기 4 전체 곱하기 4를 해야 돼. 왜냐면 맨 앞에 곱하기 4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4로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변형된 게 4x-20y는 8이 될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은 더하기나 빼기를 하면은 이 두 개의 관계가 합쳐진다고 두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x랑 y의 관계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를 빼는 거야. 문자 하나를 지우도록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개수를 맞추는 거야. 근데 부호가 달라도 돼. 여기선 부호가 똑같으니까 빼. 그러면은 4x 4x 없어지잖아. 그럼 얘네 둘이 빼면은 7y가 나오고 8 빼기 1하면 7이지. 그럼 y는 1인 거야. 아시겠어?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분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풀다가 좀 익숙해졌는데 분수가 나온다. 그럼 분수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해. 이상한 게 아니야. y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럼 y 1 나왔으니까 아무데나 여기다가 1 넣고 x값 구하든지 여기다 1 넣고 x값 구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걸 권장하는 거야. 왜 그런지 봐봐. 이제는 y값에 대해서 맞춰볼게. y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5랑 13은 어떻게 맞추지? 5 곱하기 13이랑 13 곱하기 5가 똑같다는 원리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에다가 13을 곱하고 전체에다가 5를 곱해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곱하기 시작하는 거만 봐도 숫자들이 커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앞에 x로 맞췄을 때 곱하기 4로만 하면 숫자가 작아질 거 계산이 간단하고 한 번만 위에 있는 것만 곱하기 하고 빼기 하면 되잖아. 그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복잡한 계산을 보여주겠다. 곱하기 13을 합니다. 위에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서 그래요. 곱하기 5 약간 끈기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샅샅이 해보고 직접 해보고 적극성이 있어야 돼. 우리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더 올라가. 그럼 13x 마이너스 65y 26 5 곱하면은 20x 65y 5 빼 마이너스 7x 빼 21 그럼 x는 마이너스 3 그럼 x 마이너스 3 구하고 여기다가 x 마이너스 3 넣으면 y 또 구해지겠죠? 5 마이너스 1이네. y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여기 이거 빼기 이거 하는 거예요. 빼기가 이 전체가 다 빼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65y 마이너스 65y가 되니 얘네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또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면요. 연립방정식 풀이 말고 그 풀이에 뭐가 더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괄호가 있다. 개수가 소수다. 바로 풀면서 설명을 해볼까 예제를? 예제 있으니까 뭐 여기에.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끼리 있는데 얘는 연립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해줬던 의미대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x랑 y의 고유의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 니은도 x랑 y의 고유의 관계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두 개. 이렇게. 이 두 관계는 전체에다가 무엇인가 곱하기를 한다고 해도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걸 앞에서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여기도 곱하기 10을 하고 이쪽도 곱하기 10을 하고 이쪽도 곱하기 10을 하는 전체에다 10을 곱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주어졌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이 된 x랑 y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다만 모양이 바뀔 뿐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유 없이 곱하기 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알겠죠? 이게 곱하기 해도 의미상으로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소수는 배운 적이 없잖아. 정수로만 바뀌었었잖아.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도록 하는 이 곱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잖아. 그러니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그런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있던 x랑 y의 관계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모습이 바뀌었더라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물어본 건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소수점이 들어간 x랑 y의 관계를 둘 다 만족시키는 미지수 두 개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즉 x의 값, y의 값 둘 다 만족하는 거 숫자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산하기에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걸 곱하기 전체에다가 무엇을 곱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거나 또는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계산은 앞에서 연습한 대로 가관법 또는 대입법으로 푸는 건데, 여기서는 대입법은 적절치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복잡한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그런 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꼭 복잡한 계산을 귀찮음을 무릅쓰고 해야 돼. 제일 경계하는 게 선생님이 귀찮음인 거야. 이거 너무 귀찮아하는 게 많아. 좀 용감하게 이거 그래도 하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답은 나올 거야. 그리고 그냥 무릅쓰고 쭉 들어가세요. 분명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귀찮은 느낌의 방법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어쨌든 여기는 가관법으로 풀어야 돼. 대입법 말고. 그러면 2x, 3x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 3, 3, 3을 곱하고 2, 2, 2를 또 곱해서 여기를 6x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6x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9y, 3을 곱했으니 마이너스 9, 2를 곱해서 6x, 2를 곱해서 4y, 2를 곱해서 30이 되죠. 그럼 얘를 뺍니다. 전체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3y가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3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y 값을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13이 39니까 그래. 그럼 y를 3으로 구하고 나면 여기에 3을 넣어서 나머지 x를 구하든지 여기에 3을 넣어서 나머지 x를 구해야 돼. 그런데 내가 권장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x 이 둘 다 3 넣어서 둘 다 x의 값을 구해봐. 틀릴 수도 있어. 처음 배우는 사람이고 다들 떠듬떠듬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실수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x가 달라지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y 값을 잘못 구한 거야. 너희가 틀린 거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틀린 부분이 어딘지 찾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써서 풀어야 돼. 분수도 마찬가지야. 여기 우리가 이 분수 형태로는 바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한 어떤 곱하기를 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4만 없애면 되니까 곱하기 4를 전체에 모두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뀐 것이고 얘는 두 번 전체에 곱하기 6을 해야지 첫 번째 분모 2와 두 번째 분모 3, 즉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돼. 숫자를 괜히 크게 만들었다가는 숫자가 크면 계산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로 기왕이면 그나마 좀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전체에 6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2, 3 다 모두 없앨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 권장될까요? x 혼자 남았잖아요. 대입법이요. 아니면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x로 바꾸는 것보다 선생님 4y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도 4y 있고 여기도 4y가 있잖아. 앞에서 했던 이 문제처럼 여기 4 똑같은 게 있잖아. 큰 개수로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해. 왜냐면은 여기 있는 거 4y로만 바뀌면은 어디 있어? x 플러스 8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곱하기 4 있는 것보다 작은 숫자 x 있는 게 더 간단하니까 3x 4y 대신에 x 플러스 8 넣으란 얘기야. 24잖아. 그러면 4x 플러스 8 24죠. 그럼 4x가 16이 돼서 x의 값이 4가 된단 말이야. 얘는 쉬운 편인 거야. 만약에 이거를 y로 바꾼 다음 x로 바꾼 다음에 한다면은 x는 4y-8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또 4y-8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3 넣고 더하기 4y는 24에서 풀 거예요. 그럼 12y-10 24. 아이고, 뭐였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4y-8. 그럼 3 더하기 4y 24 12y-3, 24 더하기 4y 24. 그러면 16y 48. y 값이 3이야.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 계산을 한 번 더 해서 뭔가 길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4y는 으로 두고 x 플러스 8로 바뀌면 8이 넘어간 거야. 그러면 4y 대신에 3x 더하기 x 더하기 8은 24. 아까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식이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풀란 얘기인 거야. 어찌됐건 여기서 하고 싶은 제일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무언가 곱하기를 해서 같은 뜻을 유지하면서 쉬운 형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원래의 연립 방정식 풀이 배운 대로 x랑 y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좀 귀엽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더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본 사람도 있을걸. 다른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웃어요. 웃습니다. 근데 좀 무섭게 생겼다 얘는. 원래 그리면은 귀엽게 나오는데. 이유를 알겠어. 눈이 너무 찢어졌었어. 이렇게. 얘는 좀 귀엽지. 이게 뭐냐면은 두 개씩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또는 이렇게 두 개 연결해. 그럼 식이 세 개가 나와. 그럼 하나씩 일일이 써볼게요. 그러면 뭐 첫 번째, 그리고 얘도 해볼게. 그러면은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 그러면 이 세 개는 모두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중괄호의 의미가 들어간 거야. 그걸 줄여서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썼던 거야. 그러니까 얘나 같은 뜻인데 이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거는 적게 차지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자, 그런데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랑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연립방정식 3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스마일 얼굴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3개 중에 3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꼭 2개만 있어도 우리는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어찌해야 돼?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2개만 고르면 돼.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 계산이 어떻게 되거나 얘네들 어떻게 풀지 미리 예측해보고 2개를 선정해야 돼. 미리 예측한다는 말이 중요해. 계산을 말이야. 그걸 할 거야. 얘 미리 예측하면 넘어가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죠. 이거 간단하죠. 무엇과 연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x는 마이너스 y가 있다면은 그거는 다른 걸 심플하게 할 거야. 왜? 이런 데다가 그냥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어이구, 얘네들이 개수가 다 다르네. 그러면 여기는 전체 곱하기 4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난 다음에 더하기 빼기 뭐 계산을 해야겠네. 그쵸? 그럼 뭐가 구해지긴 구해질 거야. 이걸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y가 아까 나왔어. 뭐 x는 마이너스 y나 y는 마이너스 x나 똑같아. 마이너스를 이렇게 넘기면 또 y는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됐건 이것만 나오면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랑만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보기에는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바꾸면은 이렇게 간단해지고 얘랑 나머지 둘 중에 아무거나 연립하면은 그건 간단하니까 그걸 하자고. 그래서 연립을 예측한 결과가 이겁니다. 4x-3y는 3x-4y는 사용하고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식이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고요. 그냥 이 둘을 연립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대입법 써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이렇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7y가 7이므로 y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정해집니다. 쉽게 갑시다. y 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들어온 거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 x랑 y랑 마이너스만 붙이는 관계라고. 그럼 y에다가 y가 마이너스면 x는 마이너스 땡게 x의 값이 되겠지.
어찌 됐건 x의 값은 1이고 y 값은 마이너스 1로 구해진 거야. 실제로 확인해 보자.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요.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는 4 더하기 3이 되죠.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7이에요. 정 급할 때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내가 푸는 방법을 아예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찍어서 숫자를 넣어가지고 7이 되고 7이 되게 하면은 돼. 그렇게 구해도 돼. 근데 그게 구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근데 간혹가다 그게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 4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4 해서 만들면 되겠는데 그냥 이거 더하기로 만드니까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네. 그럼 더하기 4가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7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실제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좀 다른 학년의 문제에서 풀 때 이게 필요한 때도 있어. 계산이 엄청 빠르잖아. 이 긴 걸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바로바로 넣어서 이게 7이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는 것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떠오른다면 지금 연습할 때 배울 때 알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좁게 쓰고 있었구나. 끝났지. 얘도 미리 예측해서 간단하다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니네. 이게 잘못 예측했네. 봐봐봐. 선생님은 이거 간단하지 않고 얘가 간단하다 했잖아. 왜냐면 이걸 미리 예측하면 그런 거지. 이 책이랑 선생님이랑 의견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따라주세요. 왜냐면 나한테 배우는 거니까. 해가 특수한 연립방 정식. 이거 재밌지. 요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처음에도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해볼까? K X T Y는 S라는 알파벳으로 나온다고 해볼게. 그럼 이것은 X랑 Y의 관계라고 했었죠. 고유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각각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 다음에 결과가 꼭 S로만 나오는, 아무런 숫자가 나오면은 뭐 특정한 관계가 아니겠지. 근데 꼭 S라는 어떤 숫자로 나오는 그런 관계를 하나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무엇으로? X랑 Y로 두 개인 이게 몇 차요? 1차 방정식인 거야. 그걸 다르게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X랑 Y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멈추고 얘만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이거 필기를 오답 노트에다가 해서 좀 따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관계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여기다가 뭔가 더 곱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뭔가 또 곱하기를 해볼게요. 곱하기 m이란 걸 해보죠. 그러면 mkx 더하기 mty는 ms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고유하겠죠? 아니, 고유한 게 아니라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왜? m만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럼 곱하기 m을 하지 말고 다른 곱하기도 해볼게요. 곱하기 n을 해보죠. 그러면 nkx 더하기
nty는 ns가 될 거예요. 얘도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 이건 모두 다 같은 관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생긴 거는 달라. 뭐 ms, ns, mty, nty, mkx, nkx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들 개수들이 또 이렇게 상수 부분이 다른데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관계인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거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중괄호를 두면서 연립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실제로는 하나의 식인 거야. 어떤 식? m은 없고 k x 더하기 ty는 s. 처음에 여기서부터 만들어냈잖아. 근데 식 하나로 뭐 달라야지, 다른 관계여야지 이게 연립이 되지. 하나의 식에는 이걸 만족시키는 x랑 y의 관계 순서상이 무수히 많다는 걸 맨 처음에 순서상을 직접 일일이 다 써보면서 해보았죠. 그러니까 이 연립의 해의 개수는 따라서 이 해는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여줄까? 그러니까 하나의 식이 무수히 많은 걸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뭐 3x 더하기 뭐 2y는 뭐 10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x랑 y에 될 수 있는 게, 자 x랑 y 될 수 있는 거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실존하는 모든 수인 겁니다. 모든 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는 모든 유리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분수나 소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큰 거부터 설정한다고 했었어.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럼 여기 3이고 7이니까 7 더하기 3이 10이니까 여기 2분의 7이 돼야 돼. 유리수라고 하면은 분수랑 소수도 포함인 거잖아. 그쵸? 분수, 소수, 뭐 여기 정수 이렇게까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숫자 2 넣으면 2, 3은 6 더하기 4는 10.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3을 넣으면은 9 더하기 1은 10. 그럼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4를 넣으면 4, 3, 12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야지 10 되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5를 넣으면은 5, 3, 15.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되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이 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심지어 음수더라도 아무 음수나 선생님이 뭐 마이너스 20 해볼까요?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60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0, 그럼 여기 70 와야 되겠네. 70 만들 수 있잖아. 만들면 되지. 그럼 35네. 35 곱하기 2를 해야지 70이니까 마이너스 21 또 하면은 마이너스 63. 그러면 얘는 73이 돼야 되네. 그럼 이건 2분의 73인 거야. 이런 식으로도 쭉 x가 음수일 때도 만들 수 있는 거라니까. 그치?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그게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여기가 식 하나만 가지고 x랑 y 순서상을 만들 수 있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무수히 많아요. 심지어 이게 유리수가 아니라 다른 무리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실제하는 모든 숫자에는 유리수 말고 무리수도 있다는 것을 2학년 1학 그러니까 유리수와 수단소수 할 때 이 얘기를 살짝씩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야. 한 번씩은. 아무튼 실제하는 모든 숫자에서 유리수 범위 말고 무리수 범위까지 한다고 하면 또 더 있어요. 근데 유리수 자체도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얘는 그냥 무한히 많다라고 아셔야 돼. 왜?
다시 정리할게. 똑같은 관계인데 그거를 다른 곱하기를 함으로써 생긴 게 달라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관계라서 연립하면은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식을 연립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하나의 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걸 여기서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 이 두 개를 연립한다고 해도 계산할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관건은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은 식인지 안 많은 식인지는 어떻게 알아보죠? 지금 이렇게 문자로만 나타나는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 하나 표시만 잘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잘 봐봐.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고 얘네들을 봐봐. 여기서 똑같은 그 문자는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맞지? 그럼 약분되고 없어질 거야. 어차피 KK는 없어질 거니까 M이랑 N만 남고 여기도 T는 없어질 거고 S도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분수 N분의 N, N분의 M, N분의 M으로 모두 다 어떻게 돼? 같아지죠. 그럼 이렇게 분수를 위아래로 나타냈을 때 세 개가 모두 다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 뜻은 실제로는 이거 안 돼요. 실제로는 이것도 안 되죠. 실제로는 하나의 식이란 얘긴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고. 결론 무수히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돼. 얘도 필사하세요. 이거 딱 멈추고 5단 노트에다가 얘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럼 또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건 재밌어요. 이 내용은. 아까처럼 또 해보죠. kx 더하기 ty는 s라고 했었습니다. 처음 이 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s랑 다르게 k의 x kx 더하기 ty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s 말고 u라고 해볼게. 이런 값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볼게. 여기서 전제는 s랑 u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꼭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같은 계산이야. 선생님 멈춰서 필사하라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좀 꼭 남겨서 다시 봤으면 좋겠어서 그래. 이렇게 좀 틀을 잡아가야 돼. 선생님 근데 필사를 많이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알죠? 원래 좀 많이 시킬 때도 있었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만 필사시키고 근데 그거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하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해주셔야 돼. 여기서 하라고 했던 거. 다시 돌아와서 S 같은 계산을 한 거야. x랑 y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x에다가 곱하기 k를 하고 뭐 y에다가는 곱하기 t를 하고 두 개를 더하기 하는 요 계산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랑 똑같은데 이 s랑 u는 결과가 달라요. 다른 결과요. 그럼 똑같은 계산하는데 다른 결과가 동시에 벌어져. 만약에 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이거 뭐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 뭐라도 다 될 수 있잖아. 계산이 뭐 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얘는 뭐라도 될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결과야. 그렇잖아. 그런데
반면에 이것도 따로따로 봤을 때 이거는 있고 얘는 아예 없다고 하면은 얘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우리 앞에서 수만이 해왔잖아. 그래서 순수쌍이 여러 개 무수히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정해 보자고. 중괄호를 두어서 둘을 같이 묶어보는 거야. ty는 s, kx 더하기 ty는 u. 그러면은 이런 일이 동시에 같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선생님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하늘이 뒤집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계산을 완전히 똑같은 걸 했는데 어떨 때는 s가 나오고 어떨 때는 u가 나오나요? 이를테면은 2x 플러스 3y 2x 플러스 3y 여기에 뭐라고 해? 여기랑 여기 아무런 숫자 오늘 3월 11일인가? 그러니까 3 넣고 11 이렇게 넣으면은 이 계산이 6 더하기 33 6 더하기 33에서 여기도 39 나오고 여기도 39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두 개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절대로 없다고. 이거는 항상 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럼 이걸 둘 다 만족시키는 x랑 y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럴 때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랑 반대로 이거는 뭐라고 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립할 수 없다로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랑 성립할 수가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나타나 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마이너스 5x 플러스 2y는 3 마이너스 5x 플러스 2y는 2 이렇게 하면은 아까와 같은 이유를 대면서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건 쉽잖아. 선생님이 말대로 하면 똑같은 계산에 다른 결과네 해 없다 써야지. 이건 쉽잖아. 근데 이렇게 호락호락하게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의 원리를 다르게도 알려줄게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가미 되느냐? 단지 어떤 걸 곱하기 했을 때가 가미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다가 곱하기 m을 하고 곱하기 m을 했을 때랑 곱하기 n을 했을 때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두 개 연립한 것이 mkx 더하기 mty는 ms mkx 더하기 mty는 m이 아니라 n이었잖아요. n이요. nkx nty 그러면 n하고 u요. 이러면 숫자가 막 지들끼리 달라서 달라 보일 거라고. 그럼 그럴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분수로 나타내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약분이 다 되고 난 k끼리 첫 번째는 k끼리 없어서 n분의 n이 될 거고 여기도 n분의 n이 될 거야. n분의 m. 그런데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있는 애가 약분이 안 되네. 아예 되지를 않네. 그쵸? 그래서 약분이 안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는 같을 수밖에 없어. n분의 m이니까.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같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분수가 같다는 것은 같은 계산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이랑은 다르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뒷부분이 다르다는 뜻은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 처음에 했던 같은 계산 다른 결과, 같은 계산 다른 결과는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 분수의 형태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이 앞에서 얘기했던 긴 내용을 이 뒤에 있는 분수의 형태로만 보고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이것도 잠시 멈추어 두고 필사를 하세요. 그리고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